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378페이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의제 매입세 공제 이론 정리를 할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음식을 판매했다. 판매한 거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되겠죠? 그럼 부가세 포함해서 2.2억 원어치의 매출을 올렸다라고 하면은 식당 입장에서 매출세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매출세액이 2천만 원 나오겠네요. 2.2억 원이니까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다라고 하면은 2천만 원만큼의 부가세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세 농산물 등을 많이 매입을 하죠. 면세 농산물을 매입해서 그걸 가공해서 판매하는 음식물이 과세단 말이에요. 부가세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음식물을 구매할 때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고 면세를 구매한 거잖아요. 면세를 구매했는데 부가세 내라고 하면은 매입세 공제 받을 게 없으니까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면세 농산물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부가세를 내고 사온 건 아니지만 부가세를 내고 사온 걸로 의제를 해줘요. 예, 그 의제 매입세 공제다라고요. 면세를 구매하면서 실제로 부가세를 내고 사온 건 아니지만 부가세를 내고 사온 걸로 의제해 주는 거, 예, 그거를 의제 매입세 공제라고 하는데 1억 원에 일반적으로 음식점업은 106분의 6 이렇게 공제를 해줘요. 이걸 의제 매입세 공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는 면세 농산물을 매입해 가지고 그 매입한 면세 농산물을 가세 제외의 원료로 쓰는 상황인데 이 매입한 면세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혜택을 안 주면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매입한 면세 농산물에 대한 부가세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과세 제외의 원료로 쓰이는 이런 면세 농산물 등은 실제로 부가세를 부담한 건 아니지만 부담한 걸로 의제하고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의제 매입세 공제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한 내용이냐? 안 정확해요. 여러분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제가 좀 사기치듯이 얘기한 거고, 사기치듯이 얘기했지만은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식당이나 면세 농산물 등을 가지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그런 사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면세 농산물 구매한 거에 대해서 실제로 뭐 부가세를 내고 사온 건 아니지만 부가세 내고 사온 걸로 의제하고 매입세 공제해 주는 게 의제 매입세 공제다라는 거. 실제로는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뭐 중간 단계에 면세 사업자가 들어가서 그 면세 농산물을 또 다른 사업자가 매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부가가치세 가세 체계가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중간 단계에 면세가 들어가면은 부가가치세 가세 체계가 엉망이 돼서 국가에서 의도하지 않게 부가세를 더 많이 걷어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걸 해줘요. 그런 내용은 몰라도 돼요. 내용이 어렵거든요. 그런 거는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럼 의제 매입세 공제는 좋은 거죠. 매입세 공제 받는 거니까 부가세 혜택을 보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건이 있어요. 요건. 자, 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외우세요. 자, 첫 번째 요건은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한 경우로서, 자, 두 번째 요건은 이 매입한 면세 농산물을 가세 제외의 원료로 써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식당을 하는데 소금을 사왔어요. 소금을 만약에 음식물 만드는데 넣었으면 당연히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소금을 사와서 그냥 소금을 그대로 팔았어요. 그거는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과세 제외의 원료로 쓰여야지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면세 농산물을 매입했으면은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세무서에다가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했다라고 하는 증빙을 제출해줘야 돼요. 자, 그럼 면세를 구입하고 받을 수 있는 증빙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면세 구입하고 받을 수 있는 증빙 중에서 적격 증빙, 계산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면세를 구입하고 우리가 이제 받는 증빙 중에 하나가 계산서죠. 세금 계산서는 부가세가 붙는 거고 면세 구입하고 받는 증빙은 계산서예요. 그다음 카드, 현금 영수증도 적격 증빙이죠. 면세 구입할 때
카드 결제할 수도 있고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들이 적격증빙인 거예요. 적격증빙을 받았을 때만이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면세를 구입하고 적격증빙을 받았을 때 의제매입세 공제가 되고, 간이 영수증은 돼요, 안 돼요? 간이 영수증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간이 영수증은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서 받았을 때에는 계산서 합계표, 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거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제출하면 돼요. 자, 그다음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제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서류들을 제출했을 때만이 의제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건, 이 세 가지 요건은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 3번 요건에 예외가 있어요. 자, 예외가 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농어민에게 직접 면세 농산물 구입한 경우, 직접 면세 농산물을 구매한 경우에는 요때는 저기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 적격증빙의 제출 의무를 면제해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한테 직접 면세 농산물을 구매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간이 영수증을 받아도 의제매입세 공제가 돼요. 그래서 그 농어민 같은 경우에는 저게 안 되죠. 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산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그게 뭐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한테 직접 면세 농산물을 구매했으면은 이러한 적격증빙의 제출 의무는 면제해주고, 너가 농어민한테 면세 농산물을 구매했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만 제출해주면 된다라고요. 뭐 거래 명세표나 영수증 혹은 돈을 이체했으면 계좌 이체한 내역서 있죠. 계좌 이체한 내역서하고 그 사람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은 의제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간이 영수증을 받아도 의제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어떤 업종만? 제조업만 가능하고 음식점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업은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지 의제매입세 공제가 돼요. 자, 이렇게 요건을 다 외우시고, 그래서 378페이지 거기 표에 1번에 적용 요건이 있죠. 그 1, 2, 3번 요건 다 여기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제액인데, 공제액은 그 378페이지 2번에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이 있죠. 자, 의제매입세 공제액은 얼마가 되느냐. 자, 공제액은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에 102분의 2를 곱한 금액이에요. 자, 일단 일반적인 요율이 102분의 2예요. 자, 요율 102분의 2 일단 외우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 제조업은 비율이 좀 더 높아요. 104분의 4. 그다음 음식점업은 비율이 더 높아요. 106분의 6. 플러스 20 되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102분의 2, 중소기업인 제조업은 104분의 4, 음식점업은 106분의 6. 이렇게 공제액이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제액은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 102분의 2, 104분의 4, 106분의 6.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은 한도가 있는데, 이 한도가 과세표준의 40%예요. 과세표준은 6개월치, 6개월, 그러니까 1기, 2기 이런 식으로 6개월치 과세표준의 40%가 한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공제액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 뒤에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380페이지 예제가 있어요.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인 주준서는 과일 통조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래 자료를 참고로 물음에 답하시오. 자, 거기 봤더니 자료 1에 구입 내역이 3월 1일 날에 주 경일 유통에서 과일을 41만 6천 원에 현금 구매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자료 2에 동그라미 1번에 가세표준, 즉 매출액이 1월부터 3월까지 1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1기 예정에 매출세액이 100만 원에 10%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면세농산물 구매한 거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겠죠. 왜냐면 과일 통조림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 복숭아를 사와서 그거를 통조림 제조에 쓴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세 제와, 과일 통조림은 과세예요. 그래서 면세농산물 매입한 게 과세 제와의 원료로 쓰였으니까 요건 1, 2를 충족했고, 그다음 증빙으로 뭐를 받았대요? 계산서 받았으니까 3번 조건도 충족했죠. 자, 그러면은 매입한 금액이 41만 6천 원. 여기에 몇 분의 몇이 적용이 되냐면요. 중소기업인 제조업이잖아요. 104분의 4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요율을 외우세요. 요 정도는 외워야 돼요. 102분의 2, 104분의 4, 106분의 6. 이 법인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요율은 의제매입세 공제 요율 요 세 가지는 외우시고, 개인 사업자일 때 요율은 다른데 개인 사업자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험에서는 법인만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연도 시험에서 실기가 법인 회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의제매입세 공제가 매입한 금액의 104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도가 얼마라고 했어요? 매출액의 40%가 한도인데 이 애정 신고할 때 있죠? 애정 때는 한도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 한도는 애정 때는 한도 계산을 안 한다. 자, 확정 때 한도 계산을 해요. 그럼 확정 때 가볼게요. 확정 때는 그 4월에서 6월의 매출이 120이죠? 120만 원의 10%. 자, 그 다음에 면세농산물 매입한 금액이 얼마냐 봤더니 자료 1의 동그라미 2번에 매입한 금액이 52만 원이라고 돼 있죠? 52만 원이에요. 여기에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104분의 4 이렇게 적용이 돼요. 자, 매입한 금액이 52만 원인데 요거는 이제 한도 계산해야 돼요. 자, 한도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한도는 가세 표준의 40%라고 했죠. 요거는 1기면 1기 6개월치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의 40% 한도예요. 자, 그래서 한도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6개월치 가세 표준 100만 원 더하기 120만 원에서 6개월치 가세 표준이 얼마예요? 220만 원이죠. 그럼 220만 원에 몇 프로 한도로? 40% 한도로 의제매입세 공제가 돼요. 자, 220에 40%. 요게 한도예요. 자, 근데 이거는 몇 개월치 한도라고요? 6개월치 한도예요. 자, 요거랑 비교해야 될 금액은 애정 때 매입한 금액이랑 확정 때 매입한 금액,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이랑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52만 원 더하기 41만 6천 원 하면은, 자, 얘랑 비교해야 될 게 52만 원 더하기 41만 6천 원 하면은 이게 93만 6천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금액이 얼마예요? 88만 원이죠. 한도는 6개월치 한도는 얼마라고요? 88만 원인데 예정 때 받아버린 금액이 얼마예요? 아, 예정하고 확정 때 거 합하면 의제매입세액이 얼마예요? 이거 두 개 더한 금액이 93만 6천 원이잖아요. 자, 그럼 한도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죠. 얼마까지만 공제 대상이다라고요? 88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돼요. 자, 그거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예정 때 한도가 이만큼인데 예정 때 받아버린 금액이 41만 6천 원이죠. 41만 6천 원을 빼면은 한도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88만 원에서 41만 6천 원을 빼면은 한도가 얼마지? 40. 자, 또 암산을 잘하니까 안 되는데 잘. 됐다. 46만 4천 원인 것 같아요. 자, 요 금액만큼만 되겠죠. 그래서 52만 원 다 안 되고 한 대에 걸려서 얼마만 된다라고요? 46만 4천 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6개월치 매출액의 40%에서 88만 원이잖아요. 88만 원인데 예정 때에 41만 6천 원을 받았으니까 확정 때 한도는 46만 4천 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금액의 몇 분의 몇이 된다라고요? 46만 4천 원에 104분의 4가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요. 요게 17,846원이 나올 거예요. 17,846원. 요 금액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46만 4천 원) 곱하기 4 나누기 104 하면은 17,846원 맞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예정 때는 한도 계산 한다라고요, 안 한다라고요? 안 하고 한도 계산은 언제만 한다라고요? 확정 때만 한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380페이지 예제를 통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 계산하는 법을 살펴봤고, 자, 378페이지 보세요. 자, 하단에 의제 매입세액의 계산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공제율이 있잖아요. 공제율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 외워야 될 거는 이 세 가지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당구장 표시된 부분은 뭐 방금 얘기한 부분 예정 때는 한도 계산 안 하죠. 그다음 동그라미 2번 확정 신고 때 봤더니 빼기 하죠. 빼기 하는 게 예정 신고 때 이미 공제 받은 금액. 자, 379페이지 상단에 한도가 있는데 법인 한도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40%라고 돼 있죠. 개인 사업자의 한도는 안 외워도 돼요. 그 다음 4번에 공제 시기가 있는데 이 공제 시기, 의제 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는,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의제 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는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한 시점이다. 구입한 시점이지 조심하셔야 될 게 사용한 시점은 아니다. 사용을 언제 할지 어떻게 알아요? 구매한 시점. 면세 농산물 구입했을 때 증빙에 며칠 날짜가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날짜가 공제 시기가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5번에 의제 매입세액의 추징이 있는데 요거는 매입한 면세 농산물을 가세 재화의 원료로 쓰겠다라고 하고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고 난 다음에 가세 재화의 원료로 쓰지 않고 만약에 그냥 그대로 팔아버렸다. 그거는 추징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가세 재화의 원료로 썼을 때만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겠죠. 자, 맨 밑에 회계 처리가 있는데 이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나중에 뒤에 실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이론 설명을 다 드렸고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실기를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381페이지이고 필수 사례 1번을 통해서 필수 사례 1번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 자, 거기 봤더니 주 상민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다. 5월 1일에 과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 경남 상해에서 면세 농산물을 104만 원에 현금 구매하고 전자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예정분 가세표준은 300, 확정분 가세표준 500. 예정신고 때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해석코드 1007번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부속명세서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들어갈게요.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확정이니까 4월부터 이걸로 하시고, 요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요거 작성하기 전에 먼저 요 면세 농산물 매입한 거 있죠. 전폐 입력을 좀 먼저 할게요. 증빙으로 뭐를 받았대요? 면세 계산서를 받았다죠. 그럼 매입 매출 전폐 입력 가셔가지고 자, 매입 매출 전폐 입력에서 구매 날짜가 언제냐면요 5월 1일이죠. 자, 5월 1일 날 입력을 하는데 이 의제류 매입, 그러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면세 농산물을 매입한 거잖아요. 면세 농산물 매입한 거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럴 때는 의제류 매입 탭을 이용하세요. 여기 의제류 매입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계산서 받은 거니까 코드 유형은 53 면세로 하시고, 예, 품목은 쌀, 수량은 500, 단가는 2080. 자, 그다음 의제 구분 및 매입액이 있는데 여기에 의제 매입은 1번 의제 매입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율을 넣어야 되는데 의제 매입세 공제가 지금 중소 제조업이죠. 중소기업인 제조업이기 때문에 104분의 4, 4를 치면 104분의 4가 돼요. 공제세액이 4만 원 나오죠. 자, 거래처는 경남상해 전자죠. 분계용은 현금으로 할게요. 원재료 매입한 거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불러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방금 입력한 전표 내용이 불러와지죠. 그래서 여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의제료 매입 탭에 입력을 하면은 의제료 매입 탭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하면은 의제 매입세 공제와 관련된 내용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불러온 내용을 봤더니 경남상해고 사업자 번호 나오고 취득일 나오죠. 구분의 계산서, 물품명은 쌀, 수량은 500개, 그 다음에 매입가액 104만원, 104분의 4 해서 의제 매입세액 4만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의제 매입세 공제가 지금 4만원인데 이게 한도 범위 내에서만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된다고 썼잖아요. 이제 확정 신고 기한이기 때문에 한도 계산을 해야 돼요. 한도 계산은 여기에다 넣으면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넣어져 있었는데 제가 미리 입력이 아니라 이게 지금 입력이 되어 있네. 이거 지울게요. 일단은 지우고 다시 입력을 좀 해볼게요. 자, 6개월치 매출액의 35%라고 썼죠. 의제 매입세 공제 한도가. 그래서 6개월치 매출액을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자, 6개월치 매출액을 넣었는데 애정분 가표가 얼마라고 했냐면요. 문제에서 300만원, 학점분 가표가 500이고 한도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35%가 한도예요. 한도율. 자, 의제 매입세 공제 한도가 여기 이제 애정분하고 학정분 매출액의 40%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35%가 아니라 40% 한도죠. 법인은 40%가 한도예요. 자, 그러면 300만원 더하기 500의 40%에서 한도가 320만원인 거예요. 그래서 6개월치 매출액의 40%가 한도가 되겠고 320만원이 한도고, 그 다음에 요거랑 비교해야 될 금액은 단기에 매입한 금액, 즉 6개월치 매입액이에요. 그래서 6개월치 매출액의 40%랑 6개월치 매입액이랑 비교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애정 때는 매입한 금액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애정 때 공제받은 세액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단기 매입액란은 지금 6개월치인데 애정 때가 없으니까 학정 때 매입한 세액 104만원이 그대로 반영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제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4만원이죠. 104만원에 104분의 4 해서 공제세액이 4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4만원 곱하기 104분의 4 해서 공제대상 금액은 4만원이 되는 거고, 애정 때는 애정 때 공제받은 게 없으니까 여기는 반영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입력하고 이제 저장을 누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조회 기간을 4월에서 6월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그밖에 공제 매입세액란에 금액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그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이 돼요.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하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작성한 후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그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단계가 3단계가 있었던 거예요. 3단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전표 입력할 때 있잖아요. 이 의제 매입세 공제액만큼 차변에 뭘로 찍혀요? 부가세 대급금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반영해 주죠. 이렇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 이론 정리하는 거 보면은 의제 매입세 공제 거기 379페이지 보시면은 회계 처리가 있는데 방법 1에 379페이지에 회계 처리의 방법 1에 매입 매출 전폐 입력 의제로 매입 탭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액이 부가세 대액금으로 반영이 돼요. 근데 방법 2가 그 매입 매출 전폐 입력 전체 입력에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요거를 있잖아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전체 입력에 입력을 한다. 53 면세가 되겠고 품목은 쌀, 수량은 아까 50개, 단가가 1,040원이었나? 아닌가? 예, 단가가 2,080원이죠. 예, 그 다음에 거래처가 경남상해 전자 분계용은 예, 대변에 현금 이렇게 했다라고 할게요. 500개였나 이게?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하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약에 의제로 매입 탭을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전체 입력에서 입력을 했다. 일반 전폐 입력처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의제류 일괄 변경 있죠. 요거를 눌러줘야 돼요. 의제 매입 공제 세율은 104분의 4 이렇게 해야지 프로그램이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다라는 거를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의제라고 뜨죠. 의제로 매입 탭에 입력했으면 이런 거 해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의제로 매입에 입력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을 했을 때는 자, 의제 매입세 공제에 대한 분괴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도 되죠. 부가세 대액금 4만원 찍히죠. 예, 그래서 그 염도 회계 처리의 방법 1만 아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요즘 다 자동으로 부가세 대액금이 돼가지고 알 필요가 없겠다. 예, 염도 그냥 저기 뭐야 6번의 회계 처리 방법 2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겠고 그냥 넘어가세요. 옛날 기준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몰라도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도 이렇게 몰라도 돼요. 진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의제 매입도 체크를 안 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분괴가 이렇게 돼 있죠. 의제 매입이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또 다른 방법이 아까처럼 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이 여기다가 6번 저기를 넣으면은 프로그램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을 해줘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의 원재료를 매입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적요란에 6번 적요를 넣으면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자동 작성이 돼요. 이게 세 번째 방법이죠. 제가 알려드린 첫 번째 방법은 의제료 매입 탭에 입력하는 거.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여기에서 의제료 매입 일괄 변경을 누르는 거. 세 번째는 6번 적요를 입력하는 거. 전표 입력할 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동 반영이 돼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차변의 원재료에 부가세 대액금이 별도로 구분이 안 돼 있고 부가세 매입세 공제액까지 원재료가액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염도 교재 379페이지에 보시면은 방법 2에 차변의 원재료에 6번 조기 입력하고 그다음 의제 매입세 공제 신청할 때 차변에 잡혀 있는 원재료 내에 의제 매입세 공제액이 얼마가 있어요? 4만 원 있죠. 대변에 의제 매입세 공제액 4만 원을 대변에 빼고 요거를 계정 과목을 뭘로 대체를 해야 되느냐? 요거를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체하면 되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 4만 원. 이렇게 반영시키면 되겠고 대변에 빠지는 원재료가 있는데 얘는 판매 목적 이외로 재고 자산이 감소하는 거니까 8번 적요를 입력하셔야 돼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383페이지 필수 예제 볼게요. 자, 필수 예제 1번 보시면은 주 서민산업의 다음 거래를 보고 2020년 1기 학정가세 기간에 대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와 관련해서는 아래 이외의 거래는 없으며 당사는 가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제조업자이며 면세농산물은 가세사업에 사용된다.
얘는 전폐력이 아니라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바로 작성하라는 문제죠. 이런 문제가 시험에 더 잘 나와요. 자, 회사 코드는 1005번 하시고,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가셔가지고 조회 기간은 4월에서 6월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표에 사업자 매입분 해봤더니 주식회사 한세축산이 있죠. 분명은 축산물인데 증빙은 계산서 받았죠. 자, 이게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되느냐? 되죠. 안 될 이유가 없죠. 영일 축산은 안 돼요. 왜요? 증빙이 영수증이죠. 적격 증빙인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받았어야지만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되잖아요. 해일수산, 해일수산도 되죠. 자, 일단 되는 거 넣어볼게요. 자, 한세축산 취득 일자가 2020년 4월 1일이고 증빙은 계산서 받았고 물품명은 축산물, 수량은 10개라고 돼 있고 매입가액은 3003 900, 공제율은 중소기업인 제조업이니까 104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식회사 해일수산 영일축산 안 된다라고 했었고 취득 일자가 2020년 6월 12일 증빙으로 카드 받았고 물품명은 해산물, 수량은 10개, 매입가액은 3060 빵빵빵, 공제율은 104분의 4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어민 매입분이 있는데 농어민 매입분은 김한세 증빙이 영수증 받았죠. 자, 근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농어민한테 직접 면세 농산물을 매입한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고 했었죠. 돼요. 김한세도 된다. 취득 일자는 2020년 6월 12일, 농어민 매입부, 물품명은 견과류, 수량은 10개, 매입가액은 1999200, 공제율은 104분의 4가 돼요. 자, 이 세무도 돼요. 근데 공급자에다가 제가 F2를 누른 거니까 거래처 도움, 거래처 검색할 때는 F2 눌러서 거래처 검색하시면 돼요. 혹시 시험장에서 이 거래처가 검색이 안 되면은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세무 290125 1023 취득 일자가 2020년 6월 14일, 증빙은 농어민 매입분이고 물품명은 견과류, 수량은 10개, 매입가액은 4115 700, 공제율은 104분의 4.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확정이죠. 확정이기 때문에 한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표 밑에 당구장 표시된 부분 봤더니 1기 가세 기간에 의제 매입과 관련된 제품 매출액은 8,200만원인데 모두 4월 이후 발생분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매출액이 예정 때는 없고 확정 때가 8,200이에요. 여기에 40% 해서 3,280만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예정 때는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은 게 없다죠. 그래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매입한 금액이 나오죠. 104분의 4 곱하면은 1217만 8,800원에서 104분의 4 곱하면 46만 8,415원이 의제 매입세 공제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해볼게요. 다음 거는 저장 버튼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주 섬유산업의 2020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 동안 매입한 면세 자료이다.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게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로 가시고, 자, 공급자에 그 표에 봤더니 공급자에 주식회사 하나가 있죠. 복숭아 이건 되겠네요. F2 누르고 하나, 취득 일자가 2020년 10월 6일, 증빙이 뭐예요? 계산서, 물품명이 복숭아, 수량이 5kg, 매입가액이 3060 빵빵빵이고 공제율이 104분의 4죠. 중소제조업이니까. 주식회사 웅진이 있는데 수도요금이죠. 수도요금은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의제매입세 공제는 공제 요건에서 첫 번째 요건이 면세 농산물을 매입한 경우만 해당이 된다라고 썼죠. 그래서 수도요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분에 주식회사 대여가 있어요. 취득 일자는 2020년 11월 2일이고 증빙으로 뭐를 이것도 안 되죠. 왜 안 돼요? 방역비죠. 방역비는 면세농산물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보람이 있죠. 보람은 복숭아니까 되겠네요. 취득 일자는 2020년 12월 3일이고 신용카드 그 다음 물품명은 복숭아, 수량은 5kg, 매입가액은 1428000, 공제율은 104분의 4가 돼요. 자, 그다음 농어민 매입분에 김흥수가 있는데 김흥수 얘는 되겠죠. 농어민한테 매입한 거는 증빙이 뭐 영수증이든 다 되죠. 제조업은. 자, 취득 일자는 2020년 10월 1일이고 농어민 매입부 물품명은 복숭아, 수량은 5, 매입가액은 3978000, 공제율은 104분의 4. 자,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액이 얼마가 나와요? 32만 5천. 그러니까 매입한 금액은 846만 6천 원인데 의제 매입세 공제액은 32만 5,615원이 되겠죠. 자, 그다음 이게 확정이죠. 확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확정 때 매출을 넣어야 되겠네요. 3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얘도 역시나 예정 때 예정 때 매출도 있네. 예정 때 매출이 3천이고 확정 때 매출이 5천이네. 그래서 한도액이 얼마가 돼요? 3,200이 나와요. 40% 곱하면 3,200이죠. 근데 예정 때 매입한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 전부 다 6개월치 매입액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요 금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고 104분의 4를 곱하면 공제 대상액은 32만 5,615원이 나오네요. 자, 다음 건 저장 누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3번 문제. 주식회사 상민전자는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정한다. 음식점업이죠. 음식점업은 공제율이 몇 분의 몇이라고 했어요? 106분의 6이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다음적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 자료만을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1기 확정 신고 기간의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회사 코드를 몇 번으로 바꾸시냐면요. 2200번으로 바꾸시면 되겠네요. 여기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가셔가지고 자, 조회 기간을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자, 매입한 걸 봤더니 마늘이 있네요. 상호가 김마늘. 취득 일자가 2020년 6월 30일이고 농어민 매입분이죠. 물품량은 마늘. 수량은 50, 매입가액은 60만 원이고 공제율은 106분의 6을 하면 돼요. 증빙으로 뭐를 받았어요? 계약서죠. 계약서 상관없어요. 농어민 매입분은 계약서가 상관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안 돼요. 지울게요. 왜 안 되냐면요. 농어민 매입분은 증빙으로 계약서를 받았다. 적격 증빙이 아닌 거죠. 어떤 업종만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제조업만 가능해요. 음식점업은 반드시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마늘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되는 거는 뭐만 돼요? 사과만 되겠네요. 사과 증빙으로 계산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전폐입력을 통해서 자동 반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메인 배치 전폐입력 가셔가지고 의제료 매입 탭에 입력할게요. 의제료 매입 탭 가셔가지고 날짜가 6월 30일, 유형은 53 면세, 계산서 받았으니까 품목은 사과, 그 다음에 수량 20, 그 다음 단가가 얼마가 되죠? 21만 2천원 나누기 20 하면은 1,600원이네. 자, 그 다음에 의제 매입이니까 1번을 체크하시고 음식점업이니까 106분의 6이고 거래처는 사과농장, 전자, 그 다음에 현금 지급했다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 매입 가격은 거래일에 현금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출금 전표로 할게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어디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겠어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불러오기를 누르면 자동 반영이 되겠죠. 자, 한도 계산할게요. 한도가 3번에 네 번째 줄 봤더니 일개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 공급가액은 3억 3천. 3억 3천이고 예정 때는 공급가액이 없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정분은 안 넣어도 돼요. 당연히 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이죠. 그래서 공제액이 얼마가 나와요? 12,000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주식회사 백구는 본 문제 하나여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다. 얘도 106분의 6을 적용해야 되겠네요. 자, 코드는 1008번이고 회사 코드는 1008번이고 문제에서 뭐를 작성하래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전표 입력이 아니라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작성하라는 문제예요. 자, 조회 기간은 10월에서 12월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 1에 봤더니 확정신고 기간 구입 내역이 있고 거기에 계산서 매입분 10월 31일 날 주식회사 세미가 있는데 분명히 야채죠. 되겠네요. F 누르고 세미 지득 일자가 2020년 10월 31일이고 구분은 계산서 물품명은 야채 수량이 편의상 1로 하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 세 번째 줄에 수량은 편의상 1로 입력하고 라고 돼 있잖아요. 매입가액은 3천만원 공제율은 음식점 업이니까 106분의 6.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에 주식회사 진우가 있고 취득 일자가 2020년 11월 24일이고 그분의 신용카드 물품명이 정육 수량이 1이고 매입가액이 8천만원에 106분의 6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농업인 매입분은 안 된다라고 했었죠. 음식점 업만 안 되고 제조업만 되는 거죠. 제조업은 농업인한테 매입한 거도 그 적격 증빙 안 받아도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도 계산해 볼게요. 자료 2를 봤더니 한도가 매출이 2기 예정이 2억 4,200. 이게 확정이 2억 5,800이에요. 자, 그럼 한도가 2억이 나왔네요. 2억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 한도액은 몇 개월치 한도액인 거예요? 6개월치 한도액인 거예요. 이 한도액은 6개월 한도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매입액 있죠, 매입액. 자, 요 매입액도 몇 개월치 매입액이랑 비교해야 돼요. 앞에 문제는 전부 다 애정 때 매입한 금액은 없다라고 가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매입액이 얼마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거기 자료 3에 봤더니 단기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면세 매입 금액은 1억 8,420만 원이래요. 그래서 요 매입액도 6개월 매입액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1천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얘는 어디까지나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억 1천만 원은 확정 때 매입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10월에서 12월까지 매입액만을 이야기하는 거고 7월에서 9월 매입액도 같이 비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금액은 1억 8,420만 원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한도액 범위 내긴 하죠. 한도가 2억 원이니까 자, 한도가 2억 원이니까 단기 매입액은 1억 8,420만 원. 한도액 내에서 매입액이 나왔어요. 자, 근데 죄송한데 거기 문제를 조금만 수정을 할게요. 그 384페이지에 여러분들 그 오타인데 자료 2의 공급가액에 거기 두 번째 줄에 2기 예정 공급가액은 2억 4,200만 원이고
그 이게 학정 공급가액은 1억 9,550만 원으로 수정 좀 할게요. 죄송한데 그 4번 문제에 그 자료 2의 이기 학정 공급가액을 수정을 좀 할게요. 4번 문제 자료 2의 이기 학정 공급가액을 1억 9,550만 원으로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문제가 좀 잘못되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학정분 공급가액이 1억 9,55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원래 한 대 걸렸어야 되는 문제인데, 자, 여기 한도액이 1억 7,500이 나오죠. 근데 6개월 동안에 매입한 금액은 1억 8,420만 원. 한 대 걸렸어요. 그래서 공제 대상 금액은 얼마만이 되냐면요. 1억 7,5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이 한도액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개월치 한도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개월치 한도액이죠. 그래서 6개월치 한도액에 106분의 6을 곱한 990만 5,660원이 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 대상 금액은 990만 5,660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는데, 이건 몇 개월치 공제 대상 금액이에요? 얘는 6개월치 공제 대상 금액인 거예요. 자, 근데 이미 예정 때 공제 받은 금액이 있다라고 돼 있죠. 예정 때 공제 받은 금액이 420만 원이 있었더래요. 그래서 예정 신고분에 420만 원 이렇게 반영시키면은 추가로 공제될 금액이 이렇게 570만 5,660원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렵죠. 자, 어려운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음식점업은 일단 조심하셔야 될 게 공제율은 106분의 6인 거고, 그 다음에 농업인 매입분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도 구할 때 있잖아요. 이 한도는 6개월치 매출액의 40% 한도가 나오죠. 한도랑 비교해야 될 이 매입액은 6개월치 매입액인 거예요. 그래서 한도에 걸렸죠. 자, 한도에 걸려가지고 공제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 7,500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 106분의 6을 곱한 금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는데, 이게 몇 개월치 공제 대상 금액인 거예요? 6개월치죠. 근데 이미 예정 때 받은 금액이 420이 있죠. 예정 때 받은 금액은 빼고 뺀 금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설명을 다 드렸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